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 증시입니다. 한 달 만에 100%. 글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주도주 없이 순환장세로, 이거 주간 증시 영상에서 많이 본 건데, 아마 이게 이제 위에 적어뒀던 한 달 만에 100%와 결을 같이 하는 거고, 코드 뉴 월드라고 적은 것은 애플 이야기겠죠.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중국의 지표가 조금 좋아진다. 그런 걸 포인트 좀 잡아드렸어요. 오늘도 한국 증시에서 놓고 보면 중국 지표 발표되고 조금 밀렸다가 장이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려가지고 당분간은 일단은 뭐 중국이 완벽한 상승은 아니지만은 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지를 보이는 걸 보면서 보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시 정도 이후였죠. 뭐 이제 약간 그 관점으로 보시고 중국은 글쎄요, 오늘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57.1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기준선은 50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신이니까 중국이 이제 국가 통계에서 발표하는 관방 제조 서비스업 지수하고 차이신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중소기업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는 좀 약한 거고 민간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잘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미국도 그 지표의 계리는 좀 큽니다만은 이렇게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중요해요. 중국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중국도 GDP의 50%가 소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 일각에서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지나치게 하락했던 중국 증시가 하반 경직을 다지는 데는 시간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중국 이야기를 왜 자꾸 최근 들어서 많이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중국이 계속 약하면 위안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위안화가 약해지면 우리나라가 달러화를 따라가는 것보다 위안화를 따라가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 수출의 비중이 어떻게 보게 되면 대미보다 현재까지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 어제 증시에서 잠깐 제가 주간 증시에서 야 이거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 봐야 되겠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우리가 생각하면 화학주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정유주 조금 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유주는 사실 뭐 큰 맥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화학주로 하면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쪽으로 만약에 오늘 8%가 들어왔는데 이런 쪽으로 나름 의미 있는 저점을 확인해 버리면 거꾸로 놓고 볼 때 다른 종목들이 주춤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런 그림으로 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들어올 때는 오히려 반대로 뭐 화학이라든지 이렇게 HD 한국조선해양처럼 조선주가 들어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커니컬 업종의 매수가 들어올 때는 뭐 중국 경기도 중요하고 부양체에 대한 그림도 좋은데 이런 섹터가 들어오게 되면 IT 소부장들이 조금 시행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 개를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100%라고 적어둔 건 뭐냐 하면 오늘부로 코스닥의 ADR이 100%가 나왔습니다. 20일 ADR이죠. 글자 조금 작나요? 저는 이제 이걸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ADR이 100%는 얼마 만에 온 거냐 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4월 19일 이후 거의 한 달여 만이에요. 그러니까 20일선이니까 밑에 있는 빨간 선이 이제 100%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서 내려갔었는데. 그럼 지수랑 좀 비교를 해봤더니 목소리가 좀 안 좋죠.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 지수 관점에서 요 날입니다. 처음으로 급락 나왔을 때죠. 4월 19일 날. 요 날 이제 100% 깼다가 한 달 만에 이제 ADR 기준으로 상승 하락비 기준으로 100% 그러니까 10개라면 5개 빠지고 5개 오르는 그게 100이죠. 그거 왔는데 그러면 약간 잔머리 좀 굴려보면 이 자리가 885니까 나는 어떤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 분석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코스닥이 가긴 가는데 얼마까지 갈까? 아무 신호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럴 때는 자볼선 지표로 이 ADR이 내려갈 때 숫자가 885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885라는 자리를 한번 기억하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지수를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항상 우리가 주식은 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재미삼아까지는 아닌데 예, 어느 정도 요런 과정 이런 거는 또 이런 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23373 같은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4월 19일 날 100% 이탈했다가 한 달 만에 100%를 회복했으니까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4월 19일의 종가가
885여서 그럼 나는 885까지는 일단 지수 관점에서 보겠다. 이런 논리예요.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ADR이 이렇게 100% 왔다는 거는 밑에 있는 주도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지? 맞아요. 무슨 말이야? 지수가 빨리 가지 않고 코스닥은 조금 사실 저런 현상이 나오는데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이야기예요. 코스피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에코르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종목들이 4월 초순처럼 팍팍 치고 가지 않고 올라오는 가는데 천천히 가고 밑에 있는 애들이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제약바이오 하러 갔다가 배터리 붙이고. 그렇죠. 또 오늘 또 뭐 다른 섹터들 들어와 버리니까 뭐 최근에 반도체 조금 쉬고 오늘 또 첨보 같은 종목 툭 들어오니까 바이오 쭉 빠져버리죠. 그런 장이 좀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많은 투자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애들이 좋으면 크게 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지수가 천천히 간다는 거고 그러면 뭐 빠지는 종목 사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 ADR이 올라갈 때는 실제적으로 모든 주식이 이렇게 주도주식 순환장세로 갈 때는 오늘 많이 올라도 내일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애매하던 내일 갑자기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슈에 그냥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AI 관련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했던 뭐 ISC 같은 종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수급이 쫙 빠져버립니다. 얼마 안 빠졌나? 얼마 안 빠졌네. 어쨌든 안 가요. 근데 갑자기 이제 AI 관련주 중에서 마음 AI 같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훅 들어와 버립니다. 물론 뭐 다른 계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갑자기 로봇도 들어오는 것 같더니 엉뚱한 데 들어오죠. 배터리도 마찬가지. 윤성 F1C 같은 종목 쪽으로 훅훅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투자분들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배터리가 가는 건지 윤성만 가는 건지 윤성 가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하나기술도 가는 건지 하나기술은 안 갈걸요? 조금 갔어요? 별로 조금 얼마 안 움직이겠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런 장세가 좋은 점은 이제 지수보다 순환이 빠른 건데 나쁜 점은 정말 요 순환이란 이름이 말이 좋아 순환이지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간 비근한 연대 이해가 조금 주주분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생겨버립니다. 조금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약간 이게 팁을 좀 말씀드리면 자 제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어제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전고점이니까 한번 가져볼만 하죠. 뭐 첫 번째 조정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빠지면 훅 빠져버려.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다른 쪽이 훅 가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조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장세가 나오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또 갈 것 같아 딱 나와버리면은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계속 똑같은 거예요. 지수가 주도주 없이 간다는 말은 이게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지수.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시가총액에서도 뭐 이런 경우죠. 배터리 코스피 쪽은 제게 잘 안 통하는데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 BMG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 혼자 갈 수도 있고요. LNF만 갈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도 HLB만 갈 수가 있고요. 그런 현상이 좀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현상으로 설명하니까 좀 모호하긴 한데 여러분들 메커니즘을 ADR 100으로 올라간다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둘 다가 어차피 역전됐다고 했으니까 지수 뭐 이렇게 우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두 명씩 툭툭 튀는구나.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바짝 차려야겠죠. 그래서 주식이 가끔은 신고가 뚫고 박스권 뚫고 갈 때 또 어려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도대체 뭔데? 제일 쉬운 건 사실 지나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바닥 찍고 올라올 때가 제일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이 안 그리면 어렵죠. 계속 주식 클라스 좋아요 구독 신청하셔야겠죠. 자 그리 보겠고 자 사족이 조금 길었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이 또 휴장이라 조금 이야기가 기네요. 자 애플 개발자 회의의 초대 키워드가 코드 뉴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는 코드란 이야기죠.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개발자 회의에서 거의 이게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인데 출시될 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면 6월 6일 날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합니다.
완성도를 중요시한다 그래요. 3,000달러의 초도 물량도 50만 대라면 일단 어느 정도의 완성도 있는 제품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애플 AR 글래스, XR 글래스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 종목은 아마 조금 더 크게 어긋날 것 같지 않은데 AR 글래스를 만들었을 때 3D 센서라든지 기판은 아마 LG노텍이 담당을 할 거고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원래 조립은 뭐 입신종밀이 하겠죠. 중국 회사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원래 코엘이라는 회사가 애플 아이폰에서 전면 카메라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기타 전액 정착 장비는 붙이는 거니까 국내 장비로 생각하면 이게 BOE 쪽으로 납입 이력이 있던 회사가 바로 소닉 시스템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반응을 하는지 일단 열리고 나서 봐야겠죠. 지금 이 종목들은 소닉은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 쪽입니다만은 삼성 중국에 또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가 가게 되면 LG가 있고 삼성이 있고 중국에 BOE가 있죠. 예, BOE 쪽으로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가 소닉 시스템인데 이런 관련주들이 정말 어떻게 반응할지는 수요일장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사실 관련주의 흐름보다도 저도 궁금합니다. 출시가 된다면 과연 어떤 정도의 완성도를 보일까? 아마 내일 이게 출시됐을 때 저도 상당히 많은 흥분이 되고 주목이 됩니다. 10년 만에 나오는 애플의 뉴 디바이스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